남편과 아내가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이미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거기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아내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 많이 자라는 웅장한 정원이 근처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원에는 아름다운 라푼젤이 있습니다. 너무 신선하고 녹색이어서 그녀가 정말 맛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원은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이 정원은 한 마녀의 소유였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매우 사랑했고 비용이 얼마든지 간에 그녀를 위해 라푼젤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황혼 무렵에 그는 돌담 너머로 마법사의 정원으로 올라가서 서둘러 녹색 라푼젤 한 줌을 집어 아내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즉시 샐러드를 만들고 탐욕스럽게 먹었습니다. 그녀는 이 샐러드를 너무 좋아해서 다음 날 이전보다 더 원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정원으로 들어갔지만 마녀는 이미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화가 나서 그를 노려보며 그가 라푼젤을 훔친 것에 대해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우 아픈 아내를 위해 라푼젤을 찢었기 때문에 마법사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너무 사랑합니다. 마녀의 분노가 조금 지나갔고 그녀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원하는 만큼 라푼젤을 모으도록 허용하지만 한 가지 조건으로 말했다. 그는 아내에게 태어날 아이를 마녀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은 두려움에 동의했습니다. 아내가 딸을 낳았을 때 마녀가 즉시 나타나 아이를 데리고 라푼젤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라푼젤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12살이었을 때 마녀는 그녀를 탑에 가뒀습니다. 그 탑은 숲에 있었고 문이나 계단이 없었습니다. 맨 꼭대기에만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마녀가 탑을 오르고 싶을 때 그녀는 라푼젤에게 전화를 걸어 낫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라푼젤은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마녀의 목소리를 듣고 머리띠를 풀고 창갈고리에 묶고 머리카락이 떨어지고 마녀는 올라가서 그들에게 달라붙습니다. 몇 년이 지났고 왕의 아들이 탑이 서 있는 숲을 통해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노래를 들었고 너무 즐거워서 멈추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라푼젤은 멋진 목소리로 그것을 불렀습니다. 왕자는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탑 입구를 찾기 시작했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때 마녀가 라푼젤이 그녀를 낮추는 머리띠를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미 어두워졌을 때 왕자는 탑으로 올라가 라푼젤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듣고 머리띠를 뽑았고 왕자는 올라갔습니다. 라푼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가 들어온 것을 보고 처음에는 매우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의 마음이 노래에 너무 감동되어 반드시 그녀를 만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러펀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가 결혼하기로 동의했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동의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내려가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왕자가 오면 매번 그와 함께 실크 조각을 가져가고 라푼젤이 사다리를 엮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가 준비되면 그들은 함께 내려가서 떠날 것입니다. 마법사는 어느 날 라푼젤이 왕자를 끌어올리는 것이 쉬운 이유를 물을 때까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법사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화를 내고 라푼젤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분노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왼팔에 여러 번 감았고 오른손으로 가위를 잡고 잘라냅니다. 그녀는 마법사를 라푼젤의 울창한 덤불로 데려가 그곳에 숨겼습니다.
그녀는 잘린 머리띠를 창갈고리에 묶고 왕의 아들이 나타나 그들을 아래로 당겼다. 왕자는 올라가서 마녀를 보았다. 그녀는 악의적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그는 결코 라푼젤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자는 슬픔에 잠겨 절망에 빠져 탑에서 뛰쳐나왔지만 그가 쓰러진 덤불의 가시가 그의 눈을 뽑아냈다. 눈먼 왕자는 몇 년 동안 슬픔과 슬픔으로 숲을 헤매며 항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일단 그가 빽빽한 덤불에 들어갔다. 갑자기 왕자는 누군가 노래하는 것을 들었고 그에게 너무 친숙해 보였고 그를 만나러 갔다. 그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라푼젤은 그를 알아보고 목에 몸을 던지고 기쁨으로 몹시 울었습니다. 두 눈에 눈물이 흘렀고 왕자는 다시 시력을 되찾아 예전처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그의 왕국으로 데려왔고 그들은 수년 동안 행복과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공주는 호화로운 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겨우 14살이었지만 몹시 버릇없고 변덕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오는 4월을 위한 무언가를 생각해냈고 새해 연회에 봄꽃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법률을 내렸고 헌병을 궁전으로 가져오는 사람에게 아낌없는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작은 집에서 딸과 의붓딸과 함께 계모가 살았습니다. 의붓딸은 매우 달콤하고 친절한 소녀였고 그녀의 이름은 마샤였습니다. 계모와 딸은 매우 게으르고 화가 났으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가난한 소녀를 해쳤습니다. 공주님이 약속한 보상을 정말 받고 싶었지만 겨울에 헌병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노파는 마샤를 숲으로 보내 봄꽃을 가져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붓딸은 바깥이 어둡고 추웠기 때문에 계모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어떤 종류의 헌병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탐욕스러운 할머니는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큰 바구니를 주면서 마샤를 문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얼어붙은 소녀는 어두운 숲에서 무서워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그녀는 빛을 보았다. 그녀는 기뻐서 그를 만나러 갔다. 그것은 큰 타오르는 불로 밝혀졌고 12명의 사람들이 그 주위를 따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소녀는 그들에게 다가가 사악한 계모가 그녀를 강제로 숲으로 가서 헌병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12개월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형제들은 마샤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녀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에이프릴 형제는 주문을 외쳤고 갑자기 숲과 개간에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푸른 풀이 나타나고 헌병이 피었습니다. 소녀는 꽃을 모으기 시작했고 큰 바구니에 꽃을 채웠다. 어린 에이프릴은 그녀를 정말 좋아했고 그는 그녀에게 마법의 반지를 주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는 땅에 던져져 주문을 걸고 12개월 모두 구조하러 올 것입니다. 마샤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집으로 갔다. 소녀가 스노드롭을 집으로 가져왔을 때 계모와 딸은 이에 매우 놀랐습니다. 마샤는 여행에 매우 지쳤고 즉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복 여동생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했습니다. 소녀가 자고 있는 동안 그녀는 마법의 반지를 발견하고 자신에게 가져갔습니다. 깨어난 후 의붓딸은 그 상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돌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지만 계모와 딸은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헌병 바구니를 가지고 왕궁으로 서둘러 갔다. 궁전에는 웅장하게 장식된 새해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축하 행사는 변덕스러운 공주를 전혀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모와 딸이 헌병 한 바구니를 가져왔을 때만 공주는 분노를 자비로 바꿨습니다. 계모는 꽃이 어디에서 왔는지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었고 그녀는 의붓딸이 꽃을 모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공주는 즉시 스노드라프스와 함께 초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중에 그녀는 불쌍한 마샤를 바라보고 그녀가 꽃을 딴 곳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반지가 그녀에게 반환되어야만 했다. 그런 무례함에서 공주는 화가 나서 반지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의붓딸은 주문을 걸었습니다. 즉시 강한 바람이 불고 천둥이 울리고 단풍이 떨어지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1월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하나의 소원을 빌도록 초대했습니다.
두려워서 공주는 가능한 한 빨리 궁전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매셔는 겨울, 여름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소원했습니다. 계모와 그녀의 딸은 너무 얼어서 어떤 털로든, 심지어 개의 털로 만든 털코트를 원했습니다. 욕심 많은 여자들은 곧바로 개로 변했다. 그들은 공주가 궁전에 도착하는 썰매에 연결되었습니다. 마샤는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계모와 딸을 인간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순종할 때만 가능했습니다. 몇 달 동안 소녀에게 유쾌한 말이 사용하는 멋진 큰 썰매를 주었습니다. 그들을 보자 공주는 궁전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했다. 공주가 제발 이라는 말을 한 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샤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